최소의 투자로 합격의 영광을. 안녕하세요. 특거리 공인중개사의 돌볼입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제1-1강 권리변동의 모습 이론 부분과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온지까지만 보고 다음 영상의 1-2강에서 그 문제를 풀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 12페이지에 걸쳐 강의를 할 거고요. 10년간 두 문제가 출제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많이 출제되고 있지는 않지만 간간히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보고 넘어가면 되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전체를 보고 공부를 하되 전체가 하기 부담스러우면 10페이지에 이것만 꼭 알자 부분만이라도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민법 총칙의 돌송은 앞서 들어가기 전 5개의 강좌에서도 많이 봤지만 계속해서 봐서 꼭 알아야겠습니다. 이것을 알아야지만 민법 공부를 조금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의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강좌에서는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읽고 넘어갔지만 지금부터는 시나리오 대신 이 파워포인트를 직접 보면서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 법률관계는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로 주로 권리의무관계로 나타납니다. 권리의무관계는 법률 효과에서 나타나는 권리변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권리변동은 권리의 발생, 권리의 변경, 권리의 소멸로 나타납니다. 이 그림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법률 사실이 모여서 개개의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이루고 법률 요건을 이루면 해당하면 반드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 도시 그림을 잘 머릿속에 그려두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구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문구에서 핵심은 반드시 법률 요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반드시의 키포인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 요건을 발생시키는 법률 요건은 권리 변동의 원인을 나타내는데 거기에 권리 변동의 원인에 해당되는 것은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법률 행위는 문법에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뒤에 가정은 민법 총칙의 가정은 전부 법률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요한 법률 행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으로 당사자가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계약을 들 수 있는데요. 이 법률 행위의 정의 부분도 반드시 좀 알아두시면, 많이 보셔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법률 행위가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 필요한데요. 성립 요건에는 일반적 성립 요건과 특별 성립 요건으로 나눠지고, 효력 요건은 일반적 효력 요건과 특별 효력 요건으로 나눠집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해 보면요. 그 성립 요건은 법률 행위가 성립하느냐 아니면 성립하지 않느냐, 불성립하느냐의 문제를 나타내는 것이고, 일반적 성립 요건에는 당사자, 법률 행위의 목적,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 성립 요건에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5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효력 요건은 이 성립 요건이 성립했다는 전제하에서, 법률 행위가 성립했다는 전제하에서 그 효력 요건을 따지게 되는데요. 효력 요건은 일반적 효력 요건과 특별 효력 요건으로 나눠집니다. 효력 요건은 만약에 효력 요건을 다 갖추게 되면은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되는 것이고, 갖추지 못하면 무효 또는 취소의 법률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 효력 요건에는 당사자가 권리 능력이 있느냐, 행위 능력이 있느냐, 의사 능력이 있느냐,
두 번째, 법률 행위의 목적이 확정성이 있느냐,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느냐를 따지게 되고, 세 번째는 의사 표시에 있어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 결정 과정이 하자가 없느냐를 보게 됩니다. 특별 효력 요건에 있어서는 이렇게 6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민법의 흐름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요.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다루고,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로 나타나며, 권리 의무 관계는 법률의 효과의 권리 변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원인이 되는 권리 변동, 법률 요건에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는데, 그중 법률 행위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법률 행위를 알아보고 거기에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 무엇인지 여기까지 알아보면 민법 총칙이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물권법, 채권법, 민사특별법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알아볼 제1강 권리 변동의 모습은 여기에 해당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 보면요. 제1-1강 권리 변동의 모습은 일정한 법률 사실이 모여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법률 요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일정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 문구는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그림만 기억하면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법률 사실에는 용태와 사건으로 나누어지고 있고, 법률 요건에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권리 변동에는 발생, 변경, 소멸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요거 법률 사실부터 법률 행위, 지금 권리 변동의 모습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지금까지 기출 문제를 보면 법률 사실의 용태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법률 행위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권리 변동, 발생, 변경, 소멸 중 원시 취득, 승계 취득은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모두였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면, 법률 사실은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한 경우인 용태와 사람 정신작용과 무관한 사건으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의사표시에는 청약, 승낙, 유언, 취소 등이 있고, 준법률 행위에는 표현행위, 다시 안에 의사의 통지, 간념의 통지, 감정의 통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뭔지를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험에 가서 의사표시가 뭐지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는 문제를 좀 풀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표시에는 매매 계약을 성립할 때, 계약을 할 때 뭐뭘 저번에 그 앞에 강좌에서 봤듯이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킨다고 봤을 때 한 잔을 주문하는 게 청약이면, 예 알겠습니다, 한 잔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하는 게 승낙입니다. 이게 두 개가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면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이게 의사표시, 법률 사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준법률 행위 중 표현 행위 안에 의사의 통지에 각종 최고와 거절은 의사의 통지에 해당된다. 그 다음 감념의 통지에는 각종 통지, 그 다음에 감정의 통지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용서 등이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법률 행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법률 행위의 종류는 나누는 기준에 따라서 한 9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저희가 기억할 것은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 단독행위, 계약행위, 합동행위로 나눠지고, 발생하는 법률 효과에 따라서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가 있다. 그게 단독행위에는 다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습니다. 그거에 해당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다 공부하기가 어렵다면 요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 단독행위, 계약행위, 합동행위,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는데, 그것도 힘들다면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정도까지만 알아두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법률 행위에 대해 방식의 요구에 따라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출연의 여부에 따라 유상행위, 무상행위, 다른 법률 행위에 필요로 하는지 주된행위, 종된행위, 신탁행위, 효력 발생 시기에 따라 생견행위, 사후행위, 관리 변동에 가져오는지에 따라 독립행위, 보조행위, 유인성의 유무에 따라 유인행위, 무인행위로 나눠지는데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 효과는 권리의 변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거기에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 발생의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나눠지고, 승계 취득은 다시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이전적 승계는 다시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로 나눠지는데, 여기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만 꼭 알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일정한 법률 사실이 모여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법률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일정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 문구를 기억해 주시고요. 위 문장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아까 도표,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로 이어지는 그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둘째, 권리 변동의 모습은 권리의 발생, 권리의 변경, 권리의 소멸로 나눠진다는 것과, 권리 변동의 모습은 권리 변동의 결과인 법률 효과 부분에 속한다. 그리고 법률 사실은 용태 사건으로 나눠지고 법률 사실 중 의사 표시와 표현 행위의 내용을 알아두고, 다섯째,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 법률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법률 행위 종류 중 단독 행위, 계약, 합동 행위 정도는 알아두자 했습니다. 그리고 법률 효과는 권리 변동의 모습, 즉 권리의 발생, 권리의 변경, 권리의 소멸로 구성되고, 권리의 발생의 원시 취득, 승계 취득의 내용은 알아두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1-1강 권리 변동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것이 기출문제로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제28회 기출 A형 48번 문제였는데요.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1. 저당권 설정은 이전적 승계다. 2.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3. 청약자가 하는 승낙 연착의 통지는 간념의 통지이다. 4. 무주물 선점은 원시 취득이다. 5. 무권 대리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이다. 랑 2015년 제26회 기출 A형 42번 문제였습니다. 준법률 행위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정 대리인의 동의, 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3. 채무이행의 최고, 4.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한 추인, 5. 임대차 계약의 해지.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두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직접 그 다음 시간에 제가 해설을 하기 전에 한번 풀어보시고 앞에 강의 내용을 보시면 충분히 답을 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객관식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알고 풀면 제일 좋겠지만 다 알고 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때는 그냥 포기하시지 말고 일단 차선책을 제일 아닌 것을 찾아가면 되는데요. 일단 예를 들면은 저당권의 설정 이전적 승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세모를 표시를 하고, 진짜 아니면 X, 알면 O 이렇게 구분을 해서 풀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문제가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을 했을 때 확실히 아닌 것이 나타나면 그것을 선택하고 넘어가고, 혹시 다 세모다 그러면 가감없이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시간 내에 정해진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한 문제에 매몰돼서 거기에 빠져 있으면 시간도 낭비하고 나중에 되면 결국 시험을 망치는 경우가 발생하니까요. 가감하게 지금부터 풀 때 그런 연습을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가감하게 모르면 세모, 진짜 아니면 X, 아니 모르면 X, 내가 모르면 모른다는 표시를 하시고 X를 모른다고 표시를 한다면, 만약에 좀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다면 세모, 그런 식으로 문제지에다가 표시를 해가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 자료는 여기 보시는 카페에서 다운 가능하시니까요.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